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오늘도 200년 전 조선시대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책임은 위에서 피하고 공은 위에서 가져간다면,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다면, 퇴사 생각이 하루에 10번도 넘게 든다면, 이것은 단지 요즘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200년 전 정약용은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미 이런 상사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직급은 달랐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직장 내 고통의 본질을 정약용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목민심서에 등장하는 최악의 상사 유형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사가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좋은 상사 밑에서 일해야 하는지, 왜 나쁜 상사는 결국 조직을 망치는지, 그 본질적 이유까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책임 회피형 상사. 일은 시키고 책임은 숨는 사람.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사람이 책임을 피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받는다.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사 있지 않으신가요? 평소엔 큰 소리치며 이것저것 지시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왜 안 해, 빨리빨리.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갑자기 자기는 모르는 일이 됩니다. 공문서나 보고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했으면서 서류상 이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회의 때는 그렇게 자기 의견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막상 그 결정이 실패하면 실무진 판단 미스라고 발표합니다.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나중에 또 내 탓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일할 때마다 증거를 남깁니다. 이메일로 확인받고 메신저로 또 확인받고 회의로 꼼꼼히 작성하고. 왜냐하면 언제 칼이 자기한테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의 첫 번째 자격은 능력이 아닙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상사는 상사가 아닙니다. 그냥 직급만 높은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리더는 부하 직원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외부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자기 몸으로 막아줍니다. 내부에서 실수가 나오면 그것을 감싸 안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줍니다. 하지만 책임 회피형 상사는 정반대입니다. 직원을 방패막이로 씁니다. 위험하면 직원을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 밑에서는 아무도 진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보신만 생각합니다. 조직 전체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약용도 이미 200년 전에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공을 가로채는 상사. 성과는 위로, 책임은 아래로.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은 나누지 않고 허물만 나누는 자는 윗사람이 아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팀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상사가 임원회의에서 뭐라고 발표합니까? 제가 이렇게 전략을 짜서 팀원들을 잘 이끌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정작 밤새워 일한 건 팀원들인데 회의석상에는 상사 이름 하나만 남습니다. 반대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무진의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모든 책임이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 밑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내 성과가 아니구나. 그래서 점점 일에 대한 열정이 식습니다. 어차피 잘해봤자 위에서 가져갈 텐데 왜 열심히 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공을 독차지하는 자 밑에서는 아무도 진심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조직의 성과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동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놔도 그들이 동기를 잃으면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자기 일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바로 이 동기를 죽입니다. 직원들의 성취감을 빼앗습니다. 일하는 보람을 앗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왜 팀 분위기가 안 좋은지, 왜 성과가 안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사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평가 시즌만 되면 갑자기 바빠집니다. 1년 내내 관심도 없다가 성과 정리할 때만 나타나서 자기 이름 넣을 때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승진하고 연봉 올리고 포상받습니다. 정작 땀 흘린 사람들은 구석에서 박수만 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조직 문화가 아닙니다. 정약용도 이미 이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상사. 갈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아끼지 않는 자는 결국 조직을 망친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절실한 경고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하는 상사 없으신가요? 다들 이렇게 버텼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그러면서 야근을 당연시하고 주말 출근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휴가 쓰는 걸 눈치 주고, 직원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겠다고 하면 한숨부터 쉽니다. 이런 상사는 사람을 기계로 봅니다. 고장나면 갈아 끼우면 되는 부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합니다. 우울증은 정신력 부족으로 여깁니다. 퇴사는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조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1년에 두세 명씩 그 자리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남는 건 매뉴얼 뿐입니다. 사람은 안 남고 서류만 쌓입니다. 정약용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사람이 먼저이고 일이 그 다음이다. 이 순서를 바꾸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일이 먼저가 되면 사람은 수단이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시켜도 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가 되면 잃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됩니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상사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쥐어짜면 일시적으로 숫자는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쌓이지 않고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정약용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아끼지 않으면 결국 조직이 망한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조직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모품 취급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조직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최악의 상사 세 유형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좋은 상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옥민심서에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편안해야 윗사람의 일이 줄어든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좋은 상사는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눈치 보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보고서 줄여주고 과도한 회의 없애주고. 그래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과가 저절로 나옵니다. 상사가 일일이 독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발견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 회사 상사가 떠오르셨나요? 책임 회피형인가요? 공을 가로채는 유형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유형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드리는 가치는 무료가 아닙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서는 매주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해드립니다. 200년 전 글인데도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이야기 같은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급과 환경은 바뀌어도 인간관계의 본질, 권력의 작동 방식, 조직의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글이 오늘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상사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최악의 상사 유형이었다면 다음 영상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조직을 망치는 독이 되는 상사,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사 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지금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미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걸 알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직장에서 겪는 이런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여러분께 그 지혜를 전해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경세유표, 훈음신서 등 다양한 저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찾아서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자기개발, 리더십, 경제, 정치,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이 채널을 키우는 유일한 힘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매주 정성껏 준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큰 지혜가 되겠습니다. 함께 100만 구독자까지 가봅시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회사 가서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